우리나라의 목욕 문화하면 대중탕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수증기 가득 찬 목욕탕에서 목욕하던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공중목욕탕이 우리나라의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24년으로 평양에서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서울에도 대중목욕탕이 세워졌다에 우리나라 최초로 공중목욕탕이 문을 열었으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함께 발가벗고 목욕한다는 것을 망측하게 여겨 사람들이 외면하여 단기간에 문을 닫은 적이 있다. 집안에 목욕탕이 있어 집에서도 물에 몸을 담그고 하는 목욕은 70년대 아파트가 대량 건설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우리에게 목욕이 익숙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달랐다. 당시 양반들은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목욕할 때조차 옷을 다 벗지 않은 채 필요한 부분만 씻었다 정도로 목욕을 끝냈다 한다. 그들은 전방이라는 공간을 따로 두어 나무로 만든 큰 통에 물을 담고 이를 이용해 몸을 닦았다. 낮 씻기와 양치가 변한 것이다를 매일 하였고 손 씻기와 발 씻기는 비교적 수시로 하였으며 생리적 현상을 해결한 뒤 뒷물이나 머리 감기 등은 필요에 따라 하였다고 한다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낮 씻기였다. 조선시대에 몸을 닦는다는 것은 군자의 도리를 다하고 사람답게 사는 바른 길로 여겼으나 동시에 목욕은 옷을 벗고 살을 내어 보여야 하므로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하는 전신욕은 조선시대에는 연례행사 수준이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주로 삼진날, 단오날, 유두절 등 상대적으로 날씨가 후텁지근한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전신욕을 하였다. 이 중 여성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단오날은 1년 가운데 양기가 가장 센 날로 파종이나 모내기를 끝내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짬이라 하여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물가에 가 물맞이를 하곤 하였다. 보통 때는 세정제의 도움 없이 깨끗한 물에 머리를 골고루 적셔 감고 빗질을 촘촘하게 하여 틀어 올려서 쉽게 더러워질 일이 없었고 생각만큼 냄새가 지독하지 않았다 한다.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쌀뜨물이나 쌀겨 가른 것 또는 녹두, 콩, 파대 가루로 만들어 물과 섞어 얼굴을 닦았다. 얼굴이나 몸을 씻기 위해 사용한 이 곡물 가루를 조두박에 담아 섞기 때문에 이 가루를 콩파대 가루로 씻는다라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붙여 조두라 부르기도 하였다들이 매우 좋아했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더러움을 날려보낸다라는 의미로 비롯되는 총각들이 연인에게 소중한 사랑의 증표로 건네곤 하였다 한다라고 불렀다는 살갗을 희게 하기 위해 인삼탕, 찬포탕, 도엽, 쌀겨와 쌀뜨물, 밀가루 등을 세정제로 사용하였다. 먹을 것도 넉넉지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이 곡물가루는 아주 비싼 목욕용 소모품이었다. 또한 여인들은 피부를 희고 부드럽게 해주며 온몸에서 그윽한 향이 나도록 란을 넣어 달인 물을 섞어 란탕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나 시집을 갈 규수가 있는 집에서는 희고 뽀얀 피부를 위해 도엽을 달여 만든 향기로운 도엽탕으로 목욕과 세수를 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다양한 약효를 보이며 병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전해지는 목욕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데 탁월하여 동의보감에까지 기록된 방법이 위령선, 영릉향, 모향 각 반근시, 건하엽, 고본, 곽향, 백지, 감송향 각 넉량 분량을 물세통에 넣고 끓여 졸인 뒤 이것을 섞어 방 안에서 바람을 피해 목욕을 하라. 집에서 하는 목욕 외에 온천을 이용한 목욕도 하였다도 목욕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역의 의무와 유역의 의무 속에서 대부분 농사를 지어 세금을 내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서민 남성이나 유교 문화권의 여성이 온천욕을 위해 타 지역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온천이 나오는 주변에 사는 마을 사람이나 온천욕을 할 수 있었고 주로 왕, 과 비가 특별 행사가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면 도성에 있는 궁을 떠나 행궁에 머물며 온천욕을 즐겼다. 왕가에서는 온천을 건강 증진이나 질병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온천수에 약재를 넣어 몸으로 흡수되도록 하곤 하였다. 36년에 사도세자 가다리에 종기가 생겨 치료차 10일 동안 온양행궁으로 행차하였는데 당시 온천 행차와 치료 내역이 온천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인들은 오늘날의 스킨로션이라 할 수 있는 미안수를 얼굴에 발랐다에 자세히 적혀 있다. 한겨울에는 좀 더 보습에 신경을 써 유자씨를 찌어 달인 물로 세안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굴이 트지 않았다 한다. 또한 수분 외에 얼굴에 영양을 더할 경우에는 살구씨를 가루로 만들어 계란과 섞거나 꿀, 마을을 섞어 오늘날의 마스크팩에 해당하는 피부 관리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여성들의 기초 화장을 들여다보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세안 단계에서부터 피부에 영양을 주는 단계까지 한결같이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희게 만들며 윤기와 탄력을 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안수를 바른 뒤에는 분백분을 발랐다.
분백분은 쌀이나 보리 등 곡식을 빻아 체에 곱게 걸러 만든 백분과 이 백분에 백합의 수술 가루나 황토, 적토 등 고령토를 섞어 색을 낸 색분이 있었다. 이 분백분은 접착력이 거의 없어 나부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이나 식초에 개어 사용하기도 하였다이. 쌀 씻은 쌀뜨물을 얼굴에 찍어 바르고 단오날 큰맘 먹고 창포 달인 물 한 바가지에 감지덕지 할 뿐이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 여인들이 비방처럼 사용하였던 대표적 미백제 중에는 매, 독수리, 비둘기 등 날짐승의 배설물도 있었으니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각종 기생충이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오줌을 세수나 몸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